온나라 위나라와 주구장창 싸우던 총나라. 갑자기 225년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갈량이 친히 남만 정벌을 갑니다. 그리고는 수장 맹획을 7번이나 풀어주고 7번이나 잡아 이민족의 마음을 감복시켰다는 감동미담이 나오는데요. 삼국지 잘 아시는 분은 남정이 정사에선 매우 소소한 전투이고 칠종칠금이 허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칠종칠금도 엄연히 화양국지 한진춘추에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바쁜 제갈량이 이런 사랑의 학교와 같은 감동적인 동화를 남기기 위해 그렇게 덥고 습한 곳에서 고생을 한 건 분명 아니겠죠. 지금부터 제갈량이 왜 하필 직접 남정을 갔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당으로 가거라. 225년 제갈량은 본인이 직접 남정에 참여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그 전후의 남만은 항상 등방, 이회, 맞춤 등이 잘 진압했는데요. 유화책을 쓰든 강경책을 쓰든 그건 알 바 아니죠. 누군가 해결하기만 하면 되고 중앙정부는 할 게 엄청 많으니까. 공명이 직접 간 건 절대 한가해서가 아니라 단순 진압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만 정벌 및 그 이후에 제갈량이 진행했던 것을 보면 그 그림은 바로 인구조사, 신도시 사업 및 노동 위주로 나타납니다. 그 배경을 보려면 당시 위촉의 전력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인구가 위나라 430만 명으로 총나라 110만 명의 4배나 됩니다.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병력의 양과 질 그리고 군량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특히 촉은 바다도 없고 고립된 지형으로 남쪽 아니면 보충할 곳도 없습니다. 당시 남만의 총인구는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모두 합치면 촉의 인구를 무려 40%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병력뿐만 아니라 군량 증가 측면도 개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제압으로는 안됩니다. 일단 해당 지역 어떤 곳에 어떤 부족이 몇 명 있는지 인구 총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게 행정구역도 세팅하는 등 중앙정부를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회 맞춤이 장수로서 유능했지만 이런 건 못하죠. 현대 와서도 인구 총조사는 엄청 빡셉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선 군대를 동원하여 인구 총조사를 해도 조사 공무원들이 마약 카르텔에 의해 살해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 후엔 행정구역 개편 및 노동력, 조세 정비가 뒤따릅니다. 제갈량도 평정 후에 남만에 있던 기존 4개 군을 총 7개 군으로 개편하여 컨트롤 타워를 세밀하게 나눕니다. 신설한 건영이라는 도시의 뜻은 이제는 안 싸우고 건설적으로 안녕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유력 토착 인물 또한 셔플링 시켜서 작당 못하게 하고 남벌 목적에 맞게 당연히 많은 현지 병력과 농부를 총나라로 보냅니다. 출사표에서도 제갈량이 이제 남방은 평정되고 인마가 넉넉합니다 라고 보고하여 남정 이후 인프라가 단단해졌음을 표현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할 때 작은 딜러 한 명을 포착해도 바로 급습하지 않고 그 딜러를 추적하면서 그 주변 인물의 주변 인물을 점점 파악하고 범죄 조직의 전체 구성도를 알아내게 되는데요. 혹자는 칠종칠금이 허구이고 실행하기에는 너무 뻘짓이다 라고 하시지만 일단 칠종칠금 자체는 복수의 사찬 기록에서도 나오고 공명이 의도하는 완벽한 남만 인구 총조사를 위했다면 충분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인구 총조사가 아니었다면 공명이 직접 올 필요도 없었죠. 제갈량은 저서에 남방 이민족은 종족이 많고 동굴 산을 이용해 때마다 모이고 흩어진다 라는 특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제갈량이 인민족왕 고정을 잡을 때도 바로 잡지 않고 무리를 모을 때까지 기다린 후 쳤다는 탐정수사 기록이 있는데요. 즉 칠종칠금이란 촉 입장에서는 마음을 얻는 공심책보다는 탐정수사 요소가 클 것입니다. 한번 도망가봐 이번엔 어디로 붙는지 봐서 거기도 인구조사해야지 같은 느낌 아닐까요? 마치 연희에서도 맹획이 도망가는 곳마다 새로운 인근 세력이 오픈되며 자동으로 공명에게 남만 맵의 비전을 밝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촉의 온정주의, 공심책이 없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남만의 젊은이들을 중앙정부로 보내 직업군인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리더인 맹획을 어사중승, 맹염을 보한장군으로 임명해 롤모델로 삼게 한 걸 보면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 듯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총나라 명문가의 사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위나라 오나라가 이민족을 노예화한 거랑은 다른 양상이죠. 네팔 사람은 고지대에서도 뛰어다닐 만큼 심폐력이 좋으며 그에 따라 신체 능력도 엄청납니다. 19세기부터 영국은 네팔인을 구르카라는 용병으로 쓰는데, 구르카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세계 최고의 용병 혹은 살인병기였죠. 총나라에도 마치 구르카와 같은 무적의 용병 부대가 있는데요. 바로 남만 출신 젊은이로 구성된 무당비군입니다. 제갈량 남정 최고의 아웃풋 중 하나이죠. 현재에도 운남성 북쪽은 초원과 바위산이 많아 해발고도 5000m, 가장 높은 메리설산 최고봉은 무려 6700m입니다. 특히 당시 위촉 전선 또한 북쪽에 육반산맥, 한중에 진령산맥 등이 있었는데 평균 3000m이니까 남만 출신들에겐 가뿐했을 겁니다. 갑옷을 입고 산을 그냥 넘고 산발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진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살의 명수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고 합니다. 1차 북벌 때 가정에서 마속의 삽질을 후방에서 다 커버했으며 4차 북벌 때 단 3천의 병력으로 장합 6만 명의 맹곡을 막아내고 사마이 병력의 후위를 공격하여 수천이나 잃게 하는 공로도 세웁니다. 제갈량 사후 244년 위나라 조상이 10만을 끌고 공격하자 총나라 장군 왕평이 한중의 험난한 지형을 활용해 완벽히 방어하는데요. 바로 이 왕평이 무당비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왕평의 직함 또한 무당비군과 깔맞춤으로 무당감인데요. 성격이 엄격하며 훈련이 가혹하고 말도 거의 없는 왕평의 성격은 공포의 외인구단을 지휘하기에 최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는 플라잉 아미 무당비군에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는 사령관 무당감 왕평 때문인지 위나라는 향후 20년간 초계 공격에 대해 수세로만 일관하게 됩니다. 당대의 UDT, HID급 특수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기존 총나라 군인들도 남만 산악 지형에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산악 유격 훈련을 하고 북벌 예행 연습을 한 셈이니 제갈량이 개꿀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소설 삼국지 연의에 있는 남만정벌에 담긴 메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